국가기관의 통계 조작 뒤에 가려진 위험한 현실을 알려주는 2025년 대한민국 아파트 2차 폭락이 시작된다. 2021년 대상투 이후 8년 조정은 현재 진행형 반등 비파동을 멈추고 대세하락 시파동이 다시 시작된다. 다가올 대세하락에 대비하고 비로소 다가올 2028년 전후의 상승장을 준비하라. 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아침 도보 실거래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비상계엄 이후 전국 부동산 이상하네요. 네, 치과에 가야겠습니다. 네, 12월 초까지는 비상계엄 하고 나서 며칠 동안은 신고되는 게 그 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주부터 지난 주말 이번 주부터 계엄 이후의 신고분들도 이제 계약분들도 신고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뭐 급락하는 거래가 자꾸 여기저기서 보여요. 그러면서 서울 아파트가 뭐 전국도 마찬가지고 서울 아파트가 그러니까 전국은 그 전부터 밀리고 있었고 서울 아파트는 그동안 괜찮았거든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매일매일 하락 거래가 많이 늘어나는 게 이상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 차트에 가서 보시면 요 L 차트는 여러분들 그 유튜브 제 엘리엇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요거는 여러분들 매일 아침마다 제가 아침에 올리는 거 실시간으로 볼 수 있거든요. 잠깐 여기 왜냐면 제 노트북에 여기 업데이트가 안 돼 갖고 요걸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요걸 보시면 여기 화요일 날 예를 들어서 화요일날 아침 9시 55분에 업데이트하고 시간까지 다 나오거든요. 매일매일 업데이트하는데 보통 늦어도 12시 전에는 다 올려요. 매일매일 올리는 거 여기 확대 차트 요런 거 뭐 3분할 차트 월봉 여기 뭐 보조지표도 볼 수 있고요. 분기봉 반년봉 연봉 확대 차트 여러가지 비교 차트 이것도 선을 이렇게 고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고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뭐 일목균형표 그 다음에 초장기 차트 이런 거 이렇게 장기적으로 여기서 또 C를 누르면 종가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C 누르면 종가가 나오고 여기서 이동평균선을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가 초록색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가를 진하게 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볼 수 있으니까 이거 보시길 바라고요. 일단 이건 노트북이고 지금 요게 지금 왼쪽에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트북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화요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화요일이 돼 있고 12월 달이 0.11%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오늘 신고된 게 0.05% 마이너스인데 오늘 신고된 것 중에는 11월 것도 있고 12월 것도 있잖아요. 근데 11월 거는 거의 가격이 안 변해요. 이미 이제 거의 끝났어. 얘는 이제 신고가 다 이제 45일 신고됐고 15일 남았는데 얘는 이제 15일 정도 신고돼 갖고 이제 막 신고되잖아요. 근데 12월 게 점점 하락이 커지고 있어요. 11월까지는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상승폭은 줄었지만 그래도 상승은 유지하고 있는데 12월부터 꺾이는 게 모습이 이게 내가 볼 때 1월 말이 돼야지 12월 게 다 신고될 거 아니에요. 그때쯤 되면 이거 꽤 많이 하락했을 수가 있어요. 즉 12월 제가 내년부터 2차 폭락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고점은 올해 말에 10월이나 늦어도 12월 그랬는데 고점은 어쩌면 11월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10월과 12월 그 사이네. 자, 특히 다시 이제 여기서 제 노트북으로 넘어와서 여기서 여기 웹화면을 누르면 이렇게 뜨거든요. 요거는 이제 주식 차트예요. 주식 차트 보는 것 중에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뭐 코스피 200 여러 게 많아요. 스탁 데일리도 있고 매일마다 올리는 것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 리스트 아파트를 누르면 아침에 제가 엑셀에서 캡처해 갖고 올리는 게 있거든요. 자, 요거는 1데이터인데 요거는 넘어가고요.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려는 거고. 자, 요걸 볼게요. 거래를 보시면 이렇게 거래를 볼게요. 자, 서울을 볼게요. 오늘 서울이 11월 거는 2863건이에요. 10월은 3600건인데 이거 3000건은 살짝 넘길 건 같긴 해요. 근데 지난달보다 줄겠죠. 특히 이번 달이 문제야. 12월인데 이게 16일까지 즉 어저께까지 신고가 됐단 말이에요. 16일까지. 오늘이 17일이니까 오늘 17일 맞죠? 네. 근데 355건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보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4를 해 보세요. 앞으로 다음 달까지는 60일간의 그러니까 보통 1월 거는 그러니까 12월 거는 12월 1일부터 1월 말일까지 신고될 거 아니에요. 즉 60일간의 신고 기간이 있다면 지금 보름이 지났어. 즉 신고 기간의 4분의 1이 지났는데 355건이야. 그럼 여기다 곱하기 4를 해보세요. 4, 32, 4, 4, 16. 한 1,500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 2,000건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거. 더 줄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계엄 탄핵 이 직전까지는 사람들이 그냥 정상적인 거래를 했을 거라고. 근데 그 다음부터 얼음이 돼버렸거든. 그러니까 어쩌면 이거
1,500건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1월 말이 돼봐야지 확신이 되겠지만. 그리고 특히 요거는 서울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거든요. 전국 거래도 줄지만 서울 아파트가 더 줄어.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가 거래가 많이 될 때는 21%까지 됐는데 지금 5%밖에 안 돼요. 12월 달께. 특히 세종 보세요. 세종은 1%가 안 됐었어. 근데 0.7%, 0.8% 이랬다고. 왜냐면 이게 강동구도보다도 작으니까 얘가. 근데 이번 달에 거래가 부쩍 늘었죠. 비중이. 74건이에요. 서울이 355건인데 세종 우리 25개국 중에 하나보다도 작은 세종시가 74건이나 돼서 거래가 많이 됐어요. 그런데 하락을 해. 즉 지금 거래가 많이 되는 거는 나쁜 거예요. 즉 많이 누군가 막 달려들어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 급해갖고 쫓겨가지고 팔고 있다는 얘기야. 자, 요게 두 번째 그림이고 오른쪽을 누르면 다음 페이지, 왼쪽을 누르면 직전 페이지, 가운데 누르면 확대 페이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요렇게 보겠습니다. 이거 나 잘못 눌렀다. 여기 가운데 눌러야지 확대가 되죠. 이렇게 여기 정상 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렇게 먼저 볼게요. 요렇게 보시면 전국의 거래량이고요. 월간 전국의 거래량이고 서울 볼륨, 그러니까 전국 볼륨, 서울 볼륨, ADR, 그러니까 서울의 어드밴스 디클라인 레이쇼거든요. 상승 거래 비중이에요. 50%가 안 돼. 보통 55%, 60%가 돼야지 보합이거든. 아무리 시장이 나빠도 50%는 넘는다고 상승 비중이. 10개 중에 6개 정도는 정상적으로 상승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50%가 안 돼. 그러니까 하락이지.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RSI는 상대 강도 렐러티브 스트렝스 인덱스라고 제가 만든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전국 거래랑 서울 거래가 있는데 전국 거래가 줄 때 서울 거래가 더 줄어버리면 5.6%밖에 안 돼. 근데 얘가 거래가 많이 될 때 6월달, 7월달, 8월달 있죠. 이때는 43,000건 중에 7,800건, 7,600건, 뭐 47,000건 중에 8,800건 이랬다고. 그러니까 20%가 넘었다고. 근데 지금 10%가 안 되다가 이제는 5%밖에 안 돼. 이제 이건 월초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10% 미만이야. 그러니까 서울이 다른 데보다 민감하게 거래가 줄고 있는 거예요. 즉 투기적인 성향이 서울이 더 많잖아요. 지금 뭐 읍면, 군 이런 데 투기적으로 막 들어가진 않잖아. 덜 들어가잖아요. 서울이 더 많지. 강남권, 마영성 이런 데가 더 투기적인 게 많잖아요.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오늘 한 200건 정도가 신고가 됐거든요. 200건이란 얘기는 토, 일, 월 3일치가 어저께 신고가 다 돼가지고 어저께 밤에 공무원들이 입력하고 퇴근한 다음에 오늘 새벽 6시 넘어서 제가 다운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3일치를 다운받았는데 200건 정도가 돼. 그런데 그 중에는 11월 거래도 있고 12월 거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나눠놓은 거예요. 이렇게 99건, 94건. 자, 그런데 요거는 어제에 비해서 등락률이 상승거래 비중이 어떻게 변했나 보면은 조금 변했으니까 거의 그대로예요. 즉 이거를 모아놓은 게 요겁니다. 요거 48.2%밖에 안 돼요. 355건 서울, 그러니까 서울을 위주로 한 거예요. 여기 구마다 있고요. 강북구는요 지금 상승거래가 한 건도 없어. 3건 거래 신고됐는데 3건이 다 마이너스야. 물론 여기 이거 종로구는 한 건 신고됐었는데 플러스야. 근데 여기는 표시도 안 되죠. 여기 한 건 이하, 3건 이하는 제가 표시 안 되게 해놨어요. 용산은 4건 신고됐는데 4건 다 플러스야. 이렇게. 특히 강동구도 절반이고 송파구가 좀 안 좋네. 그죠? 31%예요. 즉 송파구는 총 24건이 신고가 됐는데 상승이 7건, 하락이 15건이에요. 2건은 보합이야. 아니면은 최근에 거래가 없었거나. 자, 요렇게 됐고요. 요게 보는 차트고, 그다음에 요거는 요게 이제 연간으로 전국이거든요. 이건 11월, 12월, 오늘. 그 오늘 신고된 게 12월과 11월에 이제 분포가 되겠죠. 이걸 확대를 해보면 오늘 전국적으로 0.04%가 마이너스예요. 수도권이 0.05% 마이너스고요. 지방이 0.01% 마이너스예요. 오늘은 수도권이 하락이 더 크네. 지방 중에서는 광역시와 8개도가 있고요. 어쨌든 전부 다 마이너스네. 자, 특히 수도권 0.05 중에는요. 서울이 0.05 마이너스고 경기가 0.04 마이너스고 인천이 0.02 마이너스예요. 근데 서울이 워낙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비중이 크다 보니까 얘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5대 광역시, 6대 광역시 세종까지 중에는 부산이 좀 빠졌고 나머지는 좀 반등을 했고요. 나머지 8개 도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섞여 있는데 이걸 보세요. 지난달 11월 달은 처음으로 전국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0.03이에요. 그런데 12월은 아직 보름밖에 안 됐잖아요. 얘는 지금 45일이 지났다고.
얘는 보름밖에 안 됐어요. 근데 0.03보다 훨씬 큰 0.1% 마이너스예요. 특히 지난달은 서울이 0.4% 플러스였는데 지금 0.11% 마이너스예요. 특히 이렇게 좀 시장이 안 좋습니다. 특히 이게 언제부터 그런 거냐면요. 2, 3일 사이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즉 12월 10일, 12일까지는 하락이 별로 없었어. 오히려 얘도 보합이었어. 플러스였어요. 0.1%라도. 근데 최근 일주일 동안에 한 5일 동안에 신고된 게 하락이 많이 신고돼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신고되는 거는 계엄 사태 이후에 계약된 걸 거라고. 계엄 사태 이전에는 정상적으로 상승 거래도 있고 하락 거래도 막 섞여 있는데 계엄 사태 이후에는 하락 거래가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직 체감을 못 느낄 거예요. 왜냐면 지금 2, 3일밖에 안 됐어. 계엄 사태 이후에 계약하고 신고된 게 예를 들어서 12월 4일 날 계약했다. 그럼 12월 5일 날 신고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12월 4일 날 계엄 다음 날 계약을 했다 그러면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신고할 거 아니에요. 그럼 14일 정도에 신고됐을 거라고. 근데 오늘이 1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맞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신고되는 것들은 주로 그 계엄 사태 이후에 계약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락률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연간으로는 그래도 서울, 경기, 인천은 세게 플러스고 지방이 완전히 안 좋고 특히 5대 강력시가 안 좋고요. 요거는 이제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중에 오늘 일산 동구가 많이 빠졌고요. 고양 덕양구가 많이 빠졌어요. 이게 시가총액 순이거든요. 즉 고양 덕양구, 일산 동구 전부 다 여기가 그 신도시 아니에요? 신도시? 그쵸? 신도시 쪽이 좀 급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요걸 뿌려준 게 12월 거랑 11월 거예요. 11월에는 수원 건선구가 많이 빠졌네요. 요거 여러분들 다운받아서 이렇게 클릭해서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를 누르면 확대가 됩니다. 이렇게 가운데 누르면 확대가 돼요. 손 모양으로 바뀌죠? 화살표로 바뀌고 손 모양으로 바뀌면 그 다음 페이지. 자, 이거 안 했다. 이제 서울 이게 142개 동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거 확대를 딱 여기 확대를 누를게요. 자, 오늘 하락한 것 중에 서초동이 많이 빠졌어요. 서초동에는 삼풍 아파트가 많이 빠졌더라고. 그다음에 여의도에는 이게 삼부 아파트인가? 여의도가 많이 빠졌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건 12월 거, 11월 거. 자, 11월은 동마다 140개 동이 플러스가 더 많죠. 근데 이번 달에는 하락한 거래가 꽤 많이 보이죠. 그래서 뒤로 가면 갈수록 하락이 더 많어. 그다음에 요거는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요거는 뭐냐면 1520개 단지를 전부 다 오늘 거래가 된 것만 나래비를 세운 거예요. 서울이 0.05% 마이너스죠. 강남은 0.02% 플러스야. 근데 서초구가 0.2% 마이너스인데 이 중에 서초 삼풍 아파트가 5.3%나 폭락을 해버렸어요. 송파구는 조금 플러스고 뭐 다른데 요걸 갖다가 막대 그래프로 표시한 게 요거예요. 요건데 이건 11월 월간, 12월 월간인데 11월은 0.4%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서울이. 근데 12월은 0.11% 마이너스죠. 자, 여기 파란 막대기가 많이 보이죠. 강남 3구도 마이너스가 꽤 크죠. 그쵸? 요건 오늘이에요, 오늘. 영등포에 뭐였지? 좀 이따 나와요. 영등포구가 많이 빠졌는데 뭐 하나가 재건축인데 3부 아파트였네. 뭔가 많이 빠졌어. 그다음에 서초구에서는 아까 3부 아파트 빠진 거 봤죠? 동별로 이렇게 됐고 여기 동북권 동남권, 동북권, 조심권, 서부권, 서남권. 이건 서울. 자, 요렇게 보시는 거 이렇게 가운데 누르면 그 여러분도 관심 있는 예를 들어서 나는 양천구에 관심 있다 그러면 목동 5단지 오늘 올랐네. 1단지 빠졌네. 9단지 빠졌네. 6단지 올랐네. 요렇게 보시면 돼요. 아이고, 여기 금천구 여러분들 관심 있는 데가 어디냐? 성동구 성광 여기 있네. 아이고, 성동구가 0.0% 마이너스 났는데 금호 두산이 빠지고 응봉, 강변, 대림이 많이 빠졌고 금호 하이 리버가 좀 올랐고 응봉 앞에 두 글자는 동 이름이에요. 응봉동의 대림 1차가 좀 빠졌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옵니다. 이거 매일매일 요거 확대해서 클릭해서 확대해서 보시고요. 요거는 이제 동별로 확대된 거 봅니다. 자, 강남구 중에 도곡레슬이 빠졌네요. 압구정 현대 67차 올랐고 레드펠 올랐고 앞에만 주로 볼게요. 이게 시가총액 순위니까. 서초구에서는 또 다른 게 찌끈찌끈 올랐는데 서초 삼풍 아파트가 급락을 했어요. 여기 5% 이상이면 잘린 거예요, 이거. 송파구에서는 골고루 좀 올랐는데 좀 빠진 것도 있네요. 잠실 우성은 좀 빠졌고 나머지는 잔잔하게 올랐고요. 송파 삼풍 아파트가 좀 빠졌네. 시가총액이 작아요. 강동구에서는 고덕 그라시움이 좀 빠지고 강동 롯데캐슬이 조금 오르고 상일 고덕자이가 좀 오르고 뭐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다음 거 누르면 이번에는 노원구는 거래가 앞에가 없어요. 저 뒤에 있으니까 이거는 뭐
공릉 화랑 타운 아파트 조금 올랐는데 이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시가총액이 작아요. 도봉구에서는 창동주공 사단지가 많이 빠졌고요. 강북구는 거래가 없고 성북구는 하락인데 석관 두산 아파트가 좀 오른 반면에 뭐 정릉 풍림 아이원인가 뭐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중랑구에서는 앞에 거래는 좀 없고요. 신내 우디안 1차가 좀 빠졌고 동대문에는 여러 개가 올랐네요. 앞에 특히 장안 레미안 2단지가 많이 올랐어요. 청량리 미주 아파트가 좀 올랐고요. 성동구에서는 앞에는 없고 뒤에 응봉 강경 대림이 좀 많이 빠졌네요. 광진구는 거래가 없고요. 그다음에 용산구에서는 이촌 첼리투스가 좀 빠졌고 많이 빠졌네요. 도원 삼성이 좀 빠졌고요. 중구에서는 신당동 남산타운 아파트가 좀 올랐고 종로구는 거래가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 은평구에서는 저 뒤에 진관 은평 뉴타운 988 9단지가 좀 빠졌고 서대문에서는 남가자 DMC 파크자이가 좀 올랐고 여기 뒤에 냉천동 돈의문 센트레빌이겠죠? 이게 좀 많이 올랐는데 잘릴 정도로 많이 올랐어요. 홍제 무학 청구 1차는 좀 빠졌고요. 마포구에서는 염리동 마포 프레지던스 자이겠죠? 좀 빠졌네요. 저 뒤에 상암 월드컵 3단지가 좀 빠졌고요. 그 다음에 동작구에서는 시가총액 큰 거는 없고 뒤에 본동 레미안 아파트가 좀 빠졌고 영등포에서는 여의도 시범 3부가 아니라 시범이었네. 시범이 많이 빠졌고요. 당산 현대도 많이 빠졌네요. 네. 그래서 양천구에서는 목동 단지들이 좀 오르고 내려갔는데 잔잔하게 0.1 뭐 이 정도씩이니까 크진 않아요. 강서구에서는 저 뒤쪽에 방화 5단지가 좀 빠졌고 가양 강나루가 좀 올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금천구 금강구 중에서는 여기 독산주공 14단지가 좀 빠졌고 관악구에서는 봉천 드림 조금 빠졌고 얘가 시가총액이 워낙 크더라고. 신림 휴먼시아 2단지가 좀 많이 빠졌네요. 그다음에 구로구에서는 개봉동 한진타운 아파트가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구별로 1,500개 단지를 매일 제가 해서 어제에 비해서 오늘 신고된 거, 그러니까 직전 거래에 비해서 오늘 신고된 게 등락을 이렇게 아파트 1,520개 단지를 전부 다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연간이다, 연간인데 2021년 상투 칠 때, 그다음에 이거 재작년, 작년, 올해입니다. 올해 강남 4구가 많이 올랐죠? 작년에는 덜 빠졌고요. 그 전에 많이 빠졌지. 그리고 올해는 강북구가 마이너스고 금천구 요 두 개가 마이너스네. 이렇게 보고 이것도 연간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대부분이 플러스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반포 아리팍은 올해 들어서 20.3%가 오른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 1,500개 단지를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름 웬만큼 안다 그러면 여기 다 있어요. 1,500개 정도 각 구마다 100개씩 80개씩 한 거니까. 그다음에 요거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봉차트가 전국 아파트인데 11, 12월 달에 살짝 꺾였죠. 하락에 한 30% 정도 반등했어요. 되게 약하게 반등한 거예요. 서울은 반등을 꽤 했는데 그 다음에 영끌오적 인덱스 있죠. 노도강 쪽 이쪽은 다시 꺾여요. 2달 연속 많이 꺾였죠. 반등도 제대로 못한 다음에 다시 꺾여요. 특히 요게 세종이거든요. 여기 까만색 세종이거든요. 세종 이렇게 확대 이렇게 요게 세종인데 세종이 가장 먼저 고점 치고서 2년 동안 박살난 다음에 잠깐 반등했다가 빠졌을 때 서울도 조정하고 전국이 다 조정 보인 다음에 서울 반등할 때 나머지가 반등을 못했어요. 흘러버렸어. 여참 이거 연간으로 이거 마이너스예요. 이거 세종이 어떤 바로미터라고 제가 표영어 TV 나가서도 했었죠. 그다음에 이거는 1990년부터 이건 2005년부터 그러니까 이건 20년이겠죠. 그러니까 요 1900년부터 나오는 거는 이거는 35년 차트고요. 지역마다 요거는 20년 차트고요. 요게 이제 6년 차트예요. 2019년부터. 자, 이게 서울입니다. 여기서 서울 보세요. 전국은 하락한 거에 30% 정도 반등했고요. 서울은 하락한 거에 한 60, 70% 정도 반등을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부산 같은 경우는 박살났죠. 반등을 못했죠. 대구는 이거는 2019년도 깨려고 그래. 그리고 세종도 이거 반등을 못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지방들 있고요. 요 전라남도도 있고 특히 경상북도가 요즘에 이상해요. 아이고 이거 다시 여기 경상북도가 저점을 이제 깨고 내려가거든요. 경상북도 나중에 지역마다도 좀 할게요. 그다음에 이거는 서울인데 서울 여기가 강남 3구 보세요. 강남구는 정고점 돌파했죠. 서초구도 돌파했죠. 송파구는 아직 돌파 못했죠. 강동구는 좀 많이 못 미치고 이런 반면에 노도강 쪽은 반등을 제대로 못해서 반등을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다 물렸다고 지금 최근에 한 10년 동안 산 사람들은 한 7, 8년 동안 산 사람들은 다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도 이후에 산 사람들 다 물린 거예요 지금 이거. 저 밑에 금강구도 좀 비슷하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네. 요렇게까지. 네. 자,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보시면 요렇게 여기에 보시면은 이거는 매일 화요일 날 어떻게 변했나 한 거고요. 요거는 12월 달에 어떻게 변했나, 이건 11월 달에 어떻게 변했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확대 차트를 보시면 이번 달에 그러니까 10월, 11월이 고점이 거의 비슷해요. 평균값은 11월이 살짝 높고 고점은 12월이 근데 요 11월이 낮아질 수 있어요. 아직 보름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상승비율이 엄청 줄죠. 상승률이 줄잖아.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이때도 그랬거든. 상승률이 줄다가 이때도 보세요. 10월달 11월달까지 오른 다음에 12월달에 마이너스 났는데 지금도 12월달에 마이너스 나고 있죠. 그 다음에 거래가 이때도 엄청 줄었죠. 지금도 거래가 엄청 줄단 말이에요. 지금 이번 달에 355건밖에 안 돼. 내가 볼 때 2,000건을 못 넘어요. 이번 달에 12월 달에는. 자, 요거를 봤을 때 여러분들 요런 현상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언제부터? 2, 3일 전부터. 근데 그 2, 3일 전에 신고된 것들이 전부 계엄 이후에 계약된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계엄 이후에 얼음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살려다가 일단 보류한 거야. 그런데 그 중에서도 꼭 팔아야 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이 약간 가격을 낮춰서 팔고 있는 것 같아. 이제 이게 나중에 내년 초가 되면요, 서로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춰가면서 팔려고, 먼저 팔으려고. 자, 하여튼 비상계엄 이후에 전국 부동산이 좀 이상하네요. 자, 매일매일 아침마다 방송하는데 실거래가 방송은 자들 잘 안 봐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안 했죠. 짜증나고 화나고 난 연락 고생했는데 차라리 이거 해갖고 올릴 바에는 차라리 바람 피우러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갖고 맨날 낮에 바람 피우러 나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바람 안 피우게 하려면 여러분들 댓글에다가 응원하는 댓글 좀 많이, 좋아요, 엘리어 최고야, 안 봐도 잘생겼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쓸데없는 그 댓글 이런 거 달아주세요. 그렇다 꼭 이런 사람이 있어. 쓸데없는 댓글. 요 글자 쓰지 마, 제발. 밥 먹었어요? 뭐 이런 거 안 하면 내일부터 이거 안 올려. 전 세계에서 1데이터를 매일 올리는 사람은 없어요. 실거래가로 1520개 단지야. 1520개 단지면요, 시가총액의 86%예요. 86%. 서울 아파트의 86% 시가총액을 제가 올린다고. 예를 들어서 50세대 30세대 이런 건 올릴 필요가 없어. 걔네들은 거의 지수에 영향을 못 미쳐. 헬류 이런 뭐 6,000세대 9,000세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그러니까 전국 부동산이 이상하고 지역별로도 제가 중간중간 할 테니까 오전에는 항상 실거래가 방송 좋아요 알람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주식도 하니까 또 거기다가 또 카 유튜버를 하려고 그러잖아. 지금 차를 또 새로 곧버스로 돈 벌어가지고 그걸로 질렀단 말이에요. 내년 초에 나온다니까 제가 거기 튜닝하는 것까지 다 올릴 거예요.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부동산 제가 책에 썼던 그 2025년에 대한민국 아파트 2차 폭락이 시작된다. 그리고 이 책 하나씩만 사주세요. 그리고 이 책 사주시면 여기 멤버십 가입 안 해도 L차트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제가 브로그로 한 달 무료 이용권을 해주거든요. 근데 보통 오면 제가 3개월 해드려요. 3개월. 그러니까 이 책 사신 다음에 그 책 영수증을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고 여기서 안내가 돼 있거든요. L차트는 카페에서 다운 받아가지고 설치한 다음에 설치하면은 서울 아파트밖에 안 보여요. 나머지 다른 개별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 보시려면 제가 등업을 시켜드려야 되거든요. 저한테 메일 주시면 돼요. 가입한 다음에 그 아이디를 저한테 보내주셔야 돼요. 그냥 책 샀다고 영수증만 보내면은 아무 쓸데기 없어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뵐게요. 네, 또 봐서 오후 전화 저녁 때 뉴스거리가 있으면 제가 또 올리도록 할게요. 마치도록 하는데, 네, 잠깐만요. 네, 일단 댓글도 달아주시고, 예,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좀 퍼뜨려 주세요. 국가기관의 통계 조작 뒤에 가려진 감사합니다. 위험한 현실을 알려주는 2025년 대한민국 아파트 2차 폭락이 시작된다. 2021년 대상투 이후 8년 조정은 현재 진행형 반등 비파동을 멈추고 대세 하락 시파동이 다시 시작된다. 다가올 대세 하락에 대비하고 비로소 다가올 2028년 전후의 상승장을 준비하라.